안녕하세요. SPI 상업용 부동산 TV 뉴욕아재 김필립입니다. 지난 두 회에 걸쳐서 쿠켓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마켓에 대해서 비즈니스 영역과 그들이 하고 있는 공간 사업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 필립이 생각하는 쿠켓의 사업 방향 그리고 그들이 가진 역량이 무엇인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이 5월 4일인데요. 5월 4일자 기준으로 코로나가 100일 됐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의류나 잡화 같은 매출들은 많이 떨어졌지만 식품에 대한 매출들은 어느 나라나 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의류는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스타일이지만 음식은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스타일이죠. 우리의 가치관이 그 이전부터 음식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로 많은 컨텐츠가 이동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식을 다루고 있는 쿠켓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음식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유기농을 좋아해. 나는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좋아해. 나는 비건이야. 채식주의자야. 라는 말들을 들어보시면 결국 음식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음식이라는 컨텐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취향을 반영하는 비즈니스 영역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쿠켓 역시 이러한 음식을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사람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은 단순한 정보 영역보다는 서비스와 창의력이 결합된 영역이다 보니까 무궁무진한 컨텐츠가 나오고 싶고요. 큐레이션 또한 필요한 비즈니스가 이 푸드 컨텐츠에 대한 비즈니스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쿠켓이라는 회사는 무슨 업을 하는 회사일까요? 우리가 흔히 호텔 하면요, 저희가 여행업에 속해 있다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장치산업이라고 합니다. 인테리어를 잘 꾸며놓고 사람들한테 숙박을 하는 동안에 새로운 경험을 환경으로서 주는 사업이고, 이를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치산업이라고 합니다. 푸켓은 어디에 속해져 있을까요? 푸켓 같은 경우에는 단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소비자한테 어떠한 제품을 직접 전달하는 디렉트 컨슈머라고 하는 D2C 영역에 있으면서요, 컨텐츠를 내가 생산하고 직접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미디어 커머스에 있는, 그러면서도 자기 제품을 직접 식품회사들과 제조업들과 협업해서 만드는 식품 가공업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의하는 쿠켓의 업은 D2C 기반의 미디어 커머스를 둔 식품 제조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인터뷰하는 모든 회사를 IDD라고 하는 저만의 방법으로 비교하고 분석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I라는 것은 영어로 Identified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취향과 마켓과 수요를 모아서 하나의 비즈니스로 만드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겁니다. 쿠켓은 사실 이 영역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헷갈려하는 사람들한테 배가 고플 때 또 재미를 찾을 때 푸드 컨텐츠를 올림으로써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들게 만들어서 커뮤니티를 형성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나면 사람들이 음식을 찾고 이런 건 어디서 구하지? 어디서 먹지? 이런 부분들이 발견될 수 있도록 커머스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쿠켓 마켓이었고요. 제가 정의하는 거로는 이걸 디스커버드라고 합니다. 발견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쿠켓은 처음에는 시장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지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물건과 서비스를 내놔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전달했을까요? 상점을 통한 배송 또는 오프라인 마켓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딜리버드 되게 만듭니다. 배송 및 전달을 해주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쿠켓은 지금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발굴해서 제공하는 D2C, 디렉트 컨슈머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식품회사입니다. 쿠켓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쿠켓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문주 대표님이 힌트를 주셨습니다. 쿠켓 같은 경우는 푸드 콘텐츠를 사진과 영상으로 전달합니다. 그릇에 담아서 그 다음에 멋진 테이블에 얹고 좋은 조명과 좋은 식기 그리고 테이블보
때로는 그 뒤에 사람, 여러 가지 종합적인 환경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좋은 작품처럼 나오는 것이 음식 컨텐츠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써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은 사실 그 안에 있는 음식이었지만 그걸 담고 있는 그릇이 올려져 있는 테이블, 룸을 장식하고 있는 인테리어, 점점점 홈 데코레이션, 홈 퍼니싱 영역으로 진출할 거라 생각합니다.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결국 쿠켓은 지금 푸드 컨텐츠에서 라이프 스타일 컨텐츠 영역으로 빠르게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을 볼 때는요, 항상 그들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자원을 봐야 됩니다. 영어로는 my own resource라고 그러는데, 내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쿠켓은 어떻게 고객을 확보했을까요? 흔히 온라인 비즈니스는 커스터머 애퀴지션 프라이스라고 해서 고객 한 명을 확보하는데 드는 마케팅서부터 모든 비용들을 하나의 지표로 만들어서 평가합니다. 하지만 쿠켓은 이미 마켓을 내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에 해당되는 팬덤이 있었습니다. 이런 팬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우리의 커머스 논리에서 따져지는 그런 고객 확보 비용이라는 것들이 조금 무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경쟁력 1번은 커뮤니티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어떻게 고객을 유지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식품회사들은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고객이 어디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마트에도 출점을 해놓고 GS25에도 출점을 해놓고 또 자기의 웹사이트도 만들어 놓고 다양한 채널들을 기반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쿠켓은요, 자사몰 하나입니다. 컨텐츠를 보고 자기의 몰로 돌아와서 소비를 하고 소비가 만족스러우면 다시 또 컨텐츠를 보고 자기 몰로 돌아오는 사이클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쿠켓이라는 브랜드 하에서 만들어 오는 쿠켓 마켓은 굉장히 좋은 비용 효율적인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실제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요, 재구매입니다. 많은 온라인 기업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 상품, 니치 상품들을 내놓습니다. 흔히 말하는 무슨 벽에 무슨 크림 같은 것들 있잖아요. 딱 보면 훅 해서 저희가 구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써보고 나서는 품질에 만족 못하고 부작용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재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쿠켓은요,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식품 기반의 회사들이 오프라인에다가 체험 매장을 냈을 때요, 한 번 먹어본 음식을 그 자리에서 다시 사가거나 재구매할 확률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은 체험과 경험이 재구매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싼 마케팅 수단이라는 이론적 근거뿐만 아니라 여러 실무자들이 추천하는 마케팅의 방법입니다. 그럼 네 번째, 쿠켓이 가지고 있는 고객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쿠켓은 재미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문주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쿠켓이 추구하는 가치는 품질과 가성비입니다. 제대로 만들어진 음식을 내가 가성비 있게 남보다 더 비싸지 않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푸드 콘텐츠가 재미있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먹방이라고 왜 봅니까? 먹방을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대부분의 음식 프로가 주는 재미는 확실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먹지 않고 보고만 있어도 재밌습니다. 재밌고 그 다음 행동이 나도 먹고 싶어지는 거기 때문에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중에 푸드가 주는 장점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쿠켓의 고객들은 재미를 추구하고 좋은 품질의 음식을 찾으면서 가성비 있는 소비를 하는 굉장히 넓은 일반인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쿠켓이라는 데가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오프라인인지 온라인인지, 또는 이건 식품회사인지 미디어 회사인지, 쿠켓이 내놓은 마켓은 편의점인지 식당인지 헷갈려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비즈니스를 보고 되게 흥미롭다라고 느끼지만 결국 따라해보거나 배워보려는 순간 이렇게 규정 짓다가 숟가락을 놓게 됩니다. 저는 그러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 경계가 왜 필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객은요, 이게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온라인에 살 수 있으면 온라인에서, 그리고 내가 지나가다가 딱 내가 사고 싶은 게 창가에 보이면 오프라인에서 자기의 편한 방식으로 채널을 택하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쿠켓은요, 경계를 넘나드는 라이프 스타일형 미디어 커머스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 이들은 확장 쉽지 않겠습니까? 컨텐츠가
여러분들의 눈에 음식에서 그릇 컨텐츠로, 그 다음에 요리 컨텐츠로, 그 다음에 음식의 재료에 대한 인문학 컨텐츠로, 농업에 대한 컨텐츠로 보신다면 그게 곧 쿠켓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점점점 확장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쿠켓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단적으로 2020년 동안에 쿠켓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쿠켓의 키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식품 제조 회사다. 두 번째가 미디어 커머스 회사다. 세 번째가 소비자들한테 직접 전달하는 회사다. 디렉트 컨슈머형 비즈니스라는 회사다. 네 번째가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 플랫폼을 추구하는 회사다. 다섯 번째가 한식을 기반으로 한 K푸드 컨텐츠이다. 쿠켓은요, 자사의 브랜드가 곧 마켓이자 온라인의 키워드이자 오프라인의 상점의 이름이자 컨텐츠의 이름입니다. 사람들한테 기억하기 좋겠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회사 이름과 브랜드 이름이 다른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회사를 알리는 노력과 브랜드를 알리는 노력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양이가 그려져 있는 쿠켓이라는 브랜드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컨텐츠부터 몰까지 이루어진 쿠켓은 성장의 방향이 굉장히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쿠켓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결론을 한번 지어보면요. 쿠켓은 지금 우리나라의 다양한 K 컨텐츠 중에 K푸드를 대표해서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푸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미래의 K푸드 리더를 만나고 싶으시면 지금 한번 쿠켓 웹사이트에 또는 쿠켓 앱을 깔고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